분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 오싹함이 듭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김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은 거죠. 즉, 가족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수상하게 여기고선 경찰과 함께 남자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 내용을 문을 왜 뜨냐? 내가 거기 없는데. 나는 지금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 이런 내용이 쓰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문자를 받고서는 안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랬던 남성 며칠 뒤 자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아니, 이건 대관절 무슨 얘기예요? 잘 가족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누다가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했다니 이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달 19일 한 30대 남성이 김천의 모텔 주차장에서 검거됐는데 이 30대 남성이 앞서 언급해드렸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지난달 12일 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모텔 3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주를 해왔는데 일주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그제야 시인하기에 이르렀는데 아하. 그렇다면 피해자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경찰은 랩으로 감싸진 채 어머나. 주거지 그대로 있었던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나 다만 세상에.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너무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지금 이담 아나운서, 아니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 경제적인 좀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이 30대 가해 남성은요. 범행 당일에 김천의 한 오피스텔 주변을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이 피해자의 오피스텔 문 앞에 앉아 있게 됐고요. 이렇게 문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피해 남성이 나가라고 한 겁니다. 어허. 그러자 이 30대 가해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30대 가해 남성이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그러네요. 했잖아요. 맞아요. 이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범행 후에도요,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 도구를 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숨기거나 살해 흔적을 지우려고 한 정황까지 세상에. 경찰이 다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경찰이 주변 CCTV 탐문해 보면 금방 날까요?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을 정처 없이 방황 배회한 것도 아니라 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면 전현 평론가님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전부터 그 근처를 배회했던 게 딱 고스란히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문 앞에 앉아 있는 것 등을 봤을 때 계속 여러 가지 범행을 고의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의 행보도 엽기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살인을 한 것도 끔찍한데 이 남성이 피해자를 해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시간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숨진 사람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인 체하고 숨진 사람의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범행 중 본인이 다친 부위를 치료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엽기적인 범죄 영화 그런 것보다 더 경악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 인간이에요 진짜? 안진영 기자님. 이 끔찍한 범행은 향후 더욱더 과감해졌습니다. 이 피해자의 카드를 들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 수백만 원을 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고가 바닥이 났겠죠. 세상에. 그러자 이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을 시켜서 6천만 원을 간편 대출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다만 이 해당 금액은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집에 없다, 통영 간다, 왜 문을 뜯냐 이런 문자 메시지 역시 사실은 이 30대 남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척하고 보냈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듣고도 정말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살해놓고 그 숨진 피해자의 세상에 지문을 이용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모든 온갖 범죄를 다 추가적으로 범행했어요 진짜. 경찰은 피해자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사건은 무기징역이냐 아니냐만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자체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모습이 상당히 추도 면밀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범행 동기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바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세상에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죠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 그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인간은 영원히 햇빛을 못 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판결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